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 회사 생활 힘들어. 그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순간이 다른데 내 옛날에 이랬으면 하고 하는 건 전혀 먹히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제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작가님께서 30대 중후반이신데 그런 친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양아 작가의 그 책 말하다에서 친구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 소비했던 것 같다고 젊었을 때. 그래서 영혼이 좀 풍족하게 해주고 네. 본인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걸.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술자리에 너무 많이 갔고 맞아. 쓸데없는 관계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거죠. 네.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더 읽거나 여행을 더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예전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건 몇 명? 맞아. 예, 아니면 몇몇의 그룹들? 네. 본인의 취향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 저도 친구라는 관계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술 먹느라 시간을 허비하느라 보내지 말고 네. 그 친구들과 무언가를 생산적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독서 토론이 되었든 뭐 아니면 여행을 같이 가든 좀 가치 있는 일. 네, 같이 있는 일. 저희 어릴 때는 술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술을 먹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맞아요. 친구를 만났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그때 만들었던 친구가 지금까지 이어오기도 하지만 네. 예를 들어 100명이랑 술을 마셨다고 하면 사실 90명 이름도 기억이 안 네, 나요. 그러니까요. MT다 OT다 가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 우리는 평생 갈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도 지금 네, 맞아요. 연락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네, 싫어서 네. 만났던 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네. 영혼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을 네. 만나서 가치 있는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었었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책을 보면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이해인데 네, 맞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김연수 작가의 이제 세계의 끝 여자친구란 책에 나온 문장을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명문장입니다. 읽어드리면 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네. 사람들이 아 그래 네 말 이해해. 그래, 맞아. 네 입장 공감해. 맞아. 사실 이 말을 정말 쉽게 좀 내뱉잖아요. 네. 100% 이해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네. 100% 이해하면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100% 이해하면 못하죠. 못하죠. 네.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 회사 생활에서도 겪었지만 네. 야, 너 힘들지?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보다 네. 그냥 가까이 와서 툭 한번 쳐주고 네. 정말 따뜻한 눈길로 네. 이렇게 마음을 해주는 게 더 울컥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작가님이 또 적은 문장이 방금 제가 생각났는데 네.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힘내라고 말할 때는 손도 함께 건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넘어져 있다면 이렇게 세우고 지쳐 있다면 짐을 나눠들면서 함께 힘내자고 해야 하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네, 안 되고. 네. 마음이 담긴 표현은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손을 건네주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상대방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프라인이 옛날에는 이제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는데 SNS라는 게 생기면서 정말 많이 소통하는데 네.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워서 소통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공허한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덜 외로워질까요? 혼자서 계속 외롭거나 끙끙 앓지 않고 네.
끙끙 앓지 말고 나 외롭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외로우니까 같이 뭐 이야기나 하자. 맞아요. 사실 자기가 외롭다고 친구한테 말하기 또 창피할 수도 있잖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저희가 자살 국가로서는 1위거든요. 1년에 15,000명씩 그렇게 목숨을 끊는데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들으면서 받았던 게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맞아요. 힘들다고 맞아요. 자살에 대한 증후군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죠. 외롭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외로움을 진실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라봐주고. 네. 정말로 무언가를 행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긴 해요. 외로움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굉장히 외로움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슬픈 책을 읽기도 하고 슬픈 영화를 보기도 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그 감정선을 유지하는 거죠. 그곳에서 흠뻑 젖어 있다가 나오면 좀 괜찮아져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군요. 네, 굉장히 울음이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외로워짐을 택합니다. 네. 물론 좀 나쁜 생각은 안 하는 쪽으로 네. 예를 들어 책을 봤을 때는 똑같은 비슷한 문장을 찾으면 아, 이 작가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이 되면서 그 외로움을 좀 탈피되는 게 있긴 해요. 되게 와닿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로움을 딱 마주하면 네, 해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감정이 사실 싫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걸 뭐 하긴 하는데 이걸 진정으로 이기려면 이 외로움을 직면해야 되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혼자 사는 삶이고 네. 언젠간 혼자가 된 삶인데 네. 삶의 공감점을 글로써 아니면 영화로서 음악으로서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움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과 함께 그걸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네, 나 혼자서 그러니까요. 해결하는 것도. 네, 결국 혼자 극복해야 되잖아요. 책에서 보면 네. 그 슬픔을 위로하는 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스미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에서의 한 문장인데 아, 네,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라는 문장이 책에서 소개했잖아요. 아, 진짜 명문장 아닙니까? 네. 이런 문장을 보면서 좀 마음이 달래진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 글을 보자마자 굉장히 오래 멈춰서 있었어요. 아, 다 그럴 것 같고 나도 그런데 정말 괜찮아라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은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작가가 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동질감을 느껴서 네.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어요. 아, 어떤 위로보다도 이 문장이 주는 위로로 그걸 좀 탈피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네 누구나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고 작가의 글로써 네. 받아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외롭고 네, 슬프고 불안하고 이런 네.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감정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작가님이 이 책에 좀 적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 위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은 내가 외롭거나 슬플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네. 그 누군가의 행동을 제가 했겠죠. 누군가에게. 하지만 워낙 바쁜 시대고 혼자만 사는 이제 시대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주변에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잘 들어줘야죠.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한데 보통 사람들 이야기할 때 온전히 듣지 않고 맞아. 다음에 무슨 말 하지? 특히 사람이 많을 때. 근데 온전히 듣는 게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걸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네, 물론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겪어왔던 거면 추임새라도 아니면 그랬지 행동이라도 해주는 이 공감이 네.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좀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거 공감해 주면서 이것만 하더라도 울컥할걸요 정말로.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도 어떤 부위에 상처가 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걸 온전히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네, 사람들은 꼭 뭔가를 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네,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이게 위로가 안 되고 관계 틀어지고 관계 틀어지고 네, 술을 먹으면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맞아, 식으로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 회사 생활 힘들어. 내가 몇 년 전에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전에 내가 더 힘들었어. 솔직히 딱 따지고 가면 그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고 다른 거. 사람이 다르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고 순간이 다른데 내 옛날에 이랬으라고 하는 건 전혀 먹히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작가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저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네, 바라봐주고 그것만 해도 네 충분히 상대방에게는 네 공감이 섞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옛날보다 정말 이제 잘 사는 시대죠. 네, 근데 행복해졌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쉽게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도 책으로 많이 만들고 글로 네. 쓰시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좀 우리 시대가 행복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비교하는 그런 기준점을 낮췄으면 좋겠고요. 행복의 네. 기준점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중심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이런 유대감, 연대감 속에서 조금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리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승환 작가님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모를 때에 네, 대한 책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 책은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냥 하나 딱 떠오른 단어는 그냥 네, 감정에 관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의 이야기를 네.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모티브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고민을 했던 책이었고요. 네.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네. 이제 만들어가는 그치. 책이죠. 근데 저도 사실 현재 6권의 책을 낸 네. 작가이잖아요. 네, 사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정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래는 정말 하고 싶은 문장이 몇 문장이 있어. 네, 목적도.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그것만 딱 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책이 이제 되게 분량이 한 300페이지가 되는 건데 네,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쓴 목적과 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한 개는 뭘까요? 제가 삶의 힘든 순간순간들에서 네. 내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문장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 거거든요. 이런 문장들과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작가들의 위대한 글로 인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작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힘든 걸 이겨내라. 네. 아니면 극복해내라, 이런 이야기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주제 넘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 현실, 지금 살아오는 삶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삶도 굉장히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너무 그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을지 라는 생각보다 그동안 난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아야지 라고 좀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네. 굉장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뭐 못 살았네, 잘못 살았네 라고 하기보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삶도 조금 더 힘내고 긍정적으로 생동감 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네, 잘 걸어왔다. 네, 그렇죠. 스스로를 계속 토닥여주고 네. 잘 살았다, 나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작가님 제가 이 책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모를 때 다 읽고 난 다음에 네, 이 책의 문장으로 정한 건 이거였어요. 하루를 열심히 보낸 뒤에는 일상에 지치지 않도록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아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별게 아닙니다. 어쩔 땐 차 한 잔, 과자 한 조각이 지친 하루를 달래주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 문장이 가장 잘 쓴 문장이라서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네, 차 한 잔, 과자 한 조각.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별게 아닌 게 우리 삶을 좀 더 정말 여유롭고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또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책 중에서 별게 아닌 책 한 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의 저자 전승환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빨리.